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직접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한 2023년 4월 하반기 화학 뉴스입니다. 용액이 갖는 특별한 성질 중 하나인 삼투압은 흔히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분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 묘사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작은 물 분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에 의해 압력이 가해져 물 분자가 이동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높은 농도의 소금물에 넣어둔 오이나 무가 쪼그라들고 적혈구를 증류수에 넣으면 터져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등이 대표적인 삼투압의 결과입니다. 삼투압의 중요한 활용 중 하나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물의 이동을 반대로 일으키는 역삼투입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닷물로부터 역삼투 담수화를 통해 마실 수 있는 민물을 넣는 것은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연구는 농도 차이에 기초한 이제까지의 역삼투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이론은 확산 이론에 의해 설명됩니다. 물 분자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 9배를 통해 막을 뚫고 확산되며 이동한 현상입니다. 50년 이상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교과서에서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 이론이 막을 가로지르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성립한다며 일반적으로 구멍이 잔뜩 뚫린 다공성 물질을 통해 물이 흐를 때 압력 강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 수송이 막 내의 압력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다소 극단적인 기사지만 농도 9배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농도 9배와 함께 막 내부의 압력 변화가 역삼투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감춰져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이를 잘 고려한다면 기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역삼투 물 담수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맥주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주류이며 시장 가치가 엄청난 기호식품입니다. 당장 편의점만 가봐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맥주가 판매되고 또 새롭게 개발되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맥주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당연히 곡물과 물, 효모, 그리고 세밀한 양조 조건들과 일부 첨가제일 듯합니다. 장인의 손맛이나 설정된 기기의 세팅에 따라 양조되는 맥주에 조금 더 극한의 효율과 경제성을 과학적으로 추구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자석에 끌려 분리나 회수가 간단하며 무독성인 산화철 나노입자와 효모를 결합시킨 야누스 형태 바이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발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효과적인 배출과 사용 후 효모의 회수 및 재사용 등 충분히 유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연구진들의 효모 산화철 야누스 바이오 로봇입니다. 알긴산을 이용해 효모 세포와 산화철 나노입자를 결합하고 만들어진 바이오 로봇 B들을 전기화학적으로 처리해 다공성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로봇은 단순한 효모에 비해 규격화된 형태를 가져 발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방울이 생겨나면 수면 위로 떠올라 배출하고 다시 가라앉는 반복 동작이 구현 가능했습니다. 실제 맥주 발효에서도 이와 같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가스 방출 효율을 높여 발효를 촉진하는 기능이 유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주 발효는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모 산화철 바이오 로봇을 적용한 경우에는 2일가량의 시간이면 충분한 발효가 가능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불순물이나 잔여물 없이 완전한 회수가 가능하였으며 회수된 효모 산화철 바이오 로봇은 최대 4회의 발효 주기 동안 아무 문제 없는 생체 촉매 활성을 꾸준히 보였습니다. 나노기술의 식품 발효 적용은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난다면 소요 시간과 효율을 크게 고려하는 현대사회 특성상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얼음은 일상에서는 흔하지만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특히 우주나 사막 등 물이 부족하거나 얻기 힘든 환경에서의 물 확보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건조하지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인 사막과는 달리 우주 공간 등은 너무나 차가워 얼음의 형태가 일반적이니 물의 존재와 확보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번에 나노미터 크기의 통로를 갖는 물질이 무려 영하 70도에서 물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열 등을 가하지 않고도 물을 방출하는 물질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연구진들은 고리 모양의 유기분자를 합성해 내부의 수소결합을 통해 물 분자들이 머물 수 있는 물질을 합성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분자로 이루어진 결정을 관찰했더니 어느 날은 노란색이고 또 어느 날은 붉은색을 갖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확인해보니 습도 55% 이상인 날에만 붉은 결정이 얻어집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다시 노랗게 변화하고 말이죠.
이 특이한 현상의 중요한 점은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흡수가 분자 결정의 전자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켜 색이 바뀐다는 사실은 무려 1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0도 이하에서 습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모습이 발견된 순간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낮은 온도에서 물을 방출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얼어붙으며 부피가 커지거나 서로 엉겨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나노미터에 불과한 매우 작은 채널을 갖고 있는 결정 내부에서는 물이 여전히 이동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액체인 물과 고체인 얼음이 아닌 유리 상태와 유사한 구조화를 겪은 물이 최하 영하 70도 미만에서도 결정 속에 갇히거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화학 분자에서 관찰되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자 지구 내외 대기 조건에서의 물 흡수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생명체들은 대부분 화학 반응에 의한 발광으로 작동합니다. 반딧불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 자외선과 같은 강한 에너지의 빛이 쪼여졌을 때 화학 물질이 형광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영화나 공상과학 만화 등에서 등장하는 빛을 내는 식물이나 동물을 실제로 본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토드달리아 아시아티카라 불리는 약용식물의 뿌리는 푸른 빛을 냅니다. 단순히 빛이 조금 난다 느낌이 아니라 정말 빛이 꽤나 많이 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식물 뿌리 속에 천연 형광 분자인 쿠마린 두 종류로 인해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식물 뿌리 속 쿠마린은 그 자체로 자외선을 흡수해 선명한 푸른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높은 농도가 되어 서로 붙어 있을수록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응집 유도 방출 루비도겐이라는 물질에서 보이는 특성입니다. 빛을 내는 분자는 형광 물질로 세포 염색이나 센서 등 수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독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합성과 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죠. 식물 뿌리를 말려 가루내 추출한 5메톡시세셀린과 6메톡시세셀린은 독성이 낮아 세포에 사용하기 적합했으며 세포 내에 응집될수록 더욱 강한 색을 보여 형광 이미징에도 적합했습니다. 천연 식물유래 바이오 이미징용 형광 물질의 발견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4월 하반기 화학 뉴스였습니다.